한 공군기지에서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인 천궁 한 발이 정비 작업 중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자폭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가는 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화천과 양구 등 도내 14개 지역에서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섭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강원랜드가 직접 고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폐강지역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한 공군기지에서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인 천궁 한 발이 정비 작업 중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자폭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간 흔적으로 하늘에 가늘고 긴 흰 구름이 생겼습니다. 구름 끝에는 미사일 폭발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정비 중이던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공군 부대 앞입니다. 미사일은 이곳 부대 인근 하늘에서 스스로 폭파됐습니다. 갑작스런 미사일 폭발음에 등산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쉬고 있던 중에 대농선 미사일 부대에서 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한 발이 시내 쪽 방향으로 발사가 됐고요. 부대 근처 마을 주민들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행기인 줄 알고 휙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멈췄는데 좀 있다가 한 몇 초 있다가 푹 하고 이런 소리가 났어요. 군 당국은 천궁 미사일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사되면 안전을 위해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및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군본부는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2015년부터 배치된 이후 비정상적인 발사 사고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가는 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사는 60살 조모 씨는 지난달 한 쇼핑몰에서 98만 원이 결제됐다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명의가 도용됐다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 앱 설치를 종용받았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 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해 통장에 있던 2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실행 화면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자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검색됩니다. 전화와 문자는 물론 피해자 휴대폰에 깔린 스마트 뱅킹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쌍둥이 폰이 돼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모조리 빼갈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예금이 출금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지난해와 올해 8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6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 다이렉트론 상담 신청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눌러주시면은 고객님 일단 성함이랑 연락처 입력을 해주시고요.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87건으로 피해 금액은 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폐강 지역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도 한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폐특법 만료가 6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1,600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신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회사이거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좀 결정되면 그 방식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팀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 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자 52명 3,940만 원 그 처음만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정규직 전환 집회의 전기를 끊고 최근에는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원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밝힌 정규직 전환 대책과 전환 협의체 구성에 대해 강원랜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이 폐광지역의 지역의 상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자 95%가 이 지역의 출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먼저 정규직화가 되어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95%는 폐광지역 출신입니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폐특법 만료를 앞둔 경영위기 극복 방안이 대치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심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심 속 공원 조성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야산. 지난 1974년 도시계획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지 45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이 내년 7월로 다가오면서 원주시가 서둘러 공원 조성에 나선 겁니다. 단계동 새마음공원과 명륜동 원동공원도 공사가 재개돼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추진하는 중앙공원까지 포함하면 내년까지 111만여 제곱미터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4제곱미터인 원주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내년이면 8.7제곱미터로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물론 WHO 기준에도 육박하게 됩니다. 공원이 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확충되고 미세먼지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숲이 잘 보존돼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이 쉼터를 많이 확충할 것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원을 늘리는 데서 이제 공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생태 환경적인 기능에 어떻게 부합하게 만들 것인가, 좀 더 치밀한 계획하에 공원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적보다 많은 125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더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난개발 우려가 적은 읍면 지역의 공원 부지 40여 곳은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배한 여야 4당이 300개 국회의원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강원도 선거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배분, 비례대표 공천제, 공정, 투명성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6개 권역에 7석에서 20여 석씩 배정하는데 현재 경기 인천과 묶여있던 강원도는 충청도로 재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석인 강원도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춘천, 속초, 화천, 양구, 인제군 등 고속화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5개 시군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 번의 반려와 두 번의 보완 요구로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의 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치권과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 지역 연석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효율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170억 원을 쏟아붓는 이 사업은 농자재 업체와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다며 반대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시설 투자에 이은 농산물 대량 생산은 유통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격 폭락 사태를 초래해 농가 소득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가 화천과 양평 등 제보 지역 5곳을 시작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섭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사자 400여 구 발굴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화천, 양구, 철원, 고성 등 도내 1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대상 지역은 화천, 양평 등 5곳으로 유해 발굴 기간 동안 30여 개 사단과 여단 장병 10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투숙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캠핑장 관리자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이 불로 캠핑장 건물 5동 66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00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흉기를 들고 펜션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00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1억 원가량의 빚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1월 21일 범행 동구를 미리 준비하고 홍천의 한 펜션에 손님을 가장해 강도짓을 벌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살해 후 금품을 빼앗으려 특정 부위만 공격한 수법이 잔혹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약학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한림대를 비롯한 전국 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12개 대학이 신청한 1차 심사를 통과한 한림대는 이달 중 전북대, 제주대와 2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2차 심사는 평가소위원회의 현장 실사로 이루어집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와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이달 말쯤 약대 신설 대학과 배정 인원을 최종 선정합니다. 교육부는 3곳 중 2곳을 선정할지 3곳 모두 최종 심사를 통과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내일 대암산 용늪과 동강 등 생태 우수 지역에 주민감시원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환경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감시원은 대암산 용늪과 한반도 습지, 동강유역 등 4개 보호지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비롯해서 탐방객의 취사 야영 행위, 야생동물 포획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이들 4개 보호지역은 최근 생태 관광을 하려는 탐방객이 매년 증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국어, 사회 등 정규 교과를 활용해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로 초중고 209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또한 현장 교사 연수를 개설하고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도 지원합니다. 양구군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비 7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14억 9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벼 도정시설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17개 세부 사업입니다. 이미 양구군은 163개 농가에서 323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 소비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